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오후 비가 모두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무더위 쉼터를 보도해드린 게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찬바람을 걱정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모두가 건강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10월 11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위례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이름을 위례역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종로의 한 대학병원 연구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실험실 내부와 집기류가 불에 탔습니다. 용산구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이번 주말 개최됩니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는 현장을 미리 만나봅니다. 지난 2015년이죠.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의 역명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허가하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복정역의 역명을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기자. 네, 송파구 복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복정역 이름이 지어진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복정이란 이름은 성남시 지명을 인용해 정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복정역 2번 출구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네. 카메라를 돌려 앞방향을 봐보시면 저기 이정표로 경기도 성남시입니다라는 자막이 보이실 겁니다. 글씨가 보이실 텐데 바로 저 지점부터가 성남시 복정동인 겁니다. 지하철이 개통될 당시죠. 1994년 일대는 벌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가는 저쪽 복정동 쪽에 극히 일부가 있었고요. 지하철 역명을 정할 때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름을 정하자. 그래서 복정역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복정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쪽을 보시면 한자로 복복자의 우물 정자가 보이실 겁니다. 복우물이라는 뜻인데요. 과거 이곳에 복우물이 있었다고 해 일대가 복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오래전 인근에 복우물이 있었고 그 유래로 성남시 복정동이 생겼고 지하철 역명까지 복정역이라고 정해진 겁니다. 예, 이 복우물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예쁜 이름이고 정감 있는 단어인데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2015년에 이어서 다시 일고 있다고요? 사실 역명 변경 요구는 지난 2014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세게 일었었는데요. 당시 요구는 서울시를 거쳐 국토부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2015년 국토부가 주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역명 변경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면서 주춤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최근입니다. 송파구 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복정역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 복정역을 어떤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뭔지도 좀 들어볼까요? 거론되고 있는 이름은 위례역입니다. 예.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복정역이 위치한 곳이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입니다. 행정동으로도 송파구 위례동에 속해 있는 곳인데 성남시 행정명이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동남권의 관문, 그러니까 서울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이곳이 위례 신도시에 아주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예. 인근으로 현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후년 위례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일대는 5만여 명이 넘게 살게 되는데 복정역은 위례 신도시 대중교통의 중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주변 환경에 맞게 이름도 바뀌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 그럴듯한 설명이긴 한데 사실 이 역명 변경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의회와 구청의 계획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구청은 한 차례 불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역명 변경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구의회가 최근 위례 신도시 특위를 꾸렸거든요. 그 특위에서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자료 취합과 주민 의견을 조사하는 등 그 내용을 정리해 역명 변경을 추진해달라고 구청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 차례 불허된 복정역의 역명 변경이 이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복정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연 기자였습니다. 이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이 노원구에 있는 성북역이 광운대역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역명 개정 요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송파구 연결해봤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발전의 핵심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최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 가운데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입찰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이끌어갈 민간 사업자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과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한 곳이 단독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용산역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주인 코레일은 최근 입찰업체 측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앞으로 60일간 협상을 거친 뒤 오는 12월께 최종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적격정 심사 같은 건 다 끝났습니다. 협상을 들어갈 겁니다. 어떤 계약의 해제 뭐 이런 것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담길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큰 이견 없이 양측의 협약이 체결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 하반기께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광운대역 주변 24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개발 사각지로 꼽히던 노원구 월계동 발전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들어설 연구소의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를 바꾸자는 측과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초구 내곡동 원주민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내곡동에 들어설 연구소에 공사 차량 진출입로가 주택가 방면에 위치해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주민들은 공사 기간만이라도 차량의 진출입로를 헌능로 방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큰 25톤 추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따위로 행정을 처리해가지고 쓰겠냐 이거지. 연구소 진출입로 변경에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잇따라 구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진출입로를 편도 5차선 도로인 헌능로로 변경할 경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제기한 안전 문제는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환경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진출입로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동의서를 받아서 민원을 냈어요. 경찰서도 냈고 구청에도 냈고 2차로 또 그저께 또 다시 민원을 또 넣었습니다. 서초구는 헌능로가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진출입로 불호 구간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변경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의견 조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과 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자치제 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에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리를 갖고요. 첫삽을 뜨기 전부터 유해 물질의 배출 우려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던 한국콜마통합기술원. 이번엔 공사 차량 진출입로로 논란의 불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병원 연구동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실험실 내부가 그을리고 초미량 원심 분리기 한 대와 책상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 용도로 사용하던 초미량 원심 분리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성동구의 원단 세탁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작업장에 건조기가 과열돼 시작된 이 화재로 작업장 내 배기관과 집진실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7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자치구마다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카페나 복지기관 근무에 한정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꽈배기라는 독특한 소재를 이용한 어르신 일자리가 조성됐는데 그 반응도 좋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잘라낸 반죽을 정량에 맞게 계량합니다. 2차 발효 과정을 거쳐 반죽을 꽈배기 모양으로 성형하고 마지막 3차 발효를 거친 반죽을 기름에 튀겨내면 노릇노릇한 꽈배기가 완성됩니다. 꽈배기 꼬는 게 안 돼갖고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되니까 조금 재밌어요. 팀워크들도 화목하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을 안 해도 솔선수범해서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꽈배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은 모두 10명. 2주간 20시간의 제빵 교육을 받고 먹거리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 예절과 위생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몸이 익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훈련하시면서 꽈배기가 생각보다 잘 안 꽈져요. 그래서 이제 그 꽈배기 껄 때 기본적인 반죽부터 그다음에 성형하는 거, 튀기는 것까지 일일이 하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셔가지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서대문구 꽈배기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9일에는 개소식도 열렸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카페 사업을 운영했었는데요.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어르신들에게는 꽈배기가 추억의 먹거리고 요즘 세대에는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접목해서 꽈배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행을 쫓는 아이템 대신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대문구의 꽈배기 사업.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에게는 어머니의 정성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세계 각국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질 축제 현장을 김동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국적인 동네 이태원. 세계 각국의 문화와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가을의 절정 10월 찾아왔습니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핸즈업 이태원으로 신나고 만족스러운 이태원만의 흥겨운 축제를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역시 지구촌 퍼레이드, 한국 전통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의상과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을밤을 수놓을 음악 공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일 저녁 개막식과 함께하는 개막 축하 콘서트에는 윤도현 밴드와 스페이스 A 등이, 15일 폐막 공연에는 데이브레이크와 중식이 밴드 등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메인 거리에선 다양한 세계 음식과 한국 전통 음식, 수제 생맥주 등을 즐길 수 있고 비보이 배틀과 밴드 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축제의 화려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패션쇼도 할 거고요. 또 우리나라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고 장르마다 분야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매년 전 세계 관광객 100만 명이 찾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올해 더 다양해진 볼거리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미래의 과천선이 어디로 지날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할 것인가, 서울시가 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도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해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 노선 연장으로 정체된 사업의 돌파구를 찾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미래 과천선의 역사 유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국토부는 사업 구간의 85%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만큼 국토부가 추진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 확보와
차량기지 설치 위치 같은 문제도 남아있어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의 활기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을 연장해 국가 주도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위례 과천선 사업의 그 연장선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의왕이라든지 경기도 인근으로 더 연장을 하고 또 1호선 지하철과 연결을 해서 경제성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획기적 방안을 제시를 했고 국토부가 광역철도로서 또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국회에선 위례 과천선의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발제에선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수정해 광역철도 시행 주체 지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수도광역교통청을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업의 분담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노선 우회를 최소화하고 다른 노선과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노선을 연장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수요를 잘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계를 시켰을 경우에도 환승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직결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고민해야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노선과 차량기지에 대한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비용 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선 연장 제안에 대해선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예타를 보내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정부도 지자체랑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약속을 드리고요. 위례 과천선은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동구 사근동에서는 대량의 병뚜껑을 모아 이웃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병뚜껑을 한우로 바꿔 주민들에게 전달한 건데요. 이 별거 아닌 병뚜껑 하나하나가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병뚜껑 40만 개가 모였습니다. 성동구에서만 30만 개를 모았고 영등포에서 4만여 개, 강화도에서 2만여 개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병뚜껑으로 한우 100kg을 샀습니다. 한우는 곧 100가구의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해주시니까 우리도 잘 먹고. 병뚜껑으로 전하는 이웃 나눔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주류 회사에서 병뚜껑 개수만큼을 돈으로 환산해 기부하면서부터입니다. 소비되고 버려지는 병뚜껑을 자원 재활용 또 이런 부분들을 일정의 목적성을 가지고 병뚜껑을 수집해서 소외된 계층에게 뭔가 뜻깊은 활동을 해보자. 첫 해엔 병뚜껑 22만 개를 모아 쌀과 라면을, 이듬 해엔 31만 개를 모아 300명의 어르신이 뷔페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한양대 상점가 상인들의 동참이 병뚜껑을 모으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알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알고 이제 택배나 이걸 또 보내주시고 하시니까 더 많은 이제 병뚜껑이 모이면 더 좋은 일을 아니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 다시 열릴 병뚜껑 나눔 행사. 목표는 병뚜껑 50만 개입니다. 별거 아닌 이 병뚜껑 하나가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도 많은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동구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작은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드론 조종 연습을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혼과 육아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강동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단순 직업훈련을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컴퓨터와 부동산, 회계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세단장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빅데이터와 드론, VR 프로그램도 준비돼 지원하는 분야도 늘어났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과 실업 상태에 놓인 남성들이 한데 모여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력 단절된 기간이 좀 한 8년, 7년, 8년 정도 돼서 뭘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강동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알게 돼서 이쪽에 와서 상담을 받으니까 직업선호도 검사를 해서 저한테 어울리는 직업을 찾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동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과 실업자의 구직을 돕는 한편 홈 인테리어와 소품 제작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좌들을 운영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얼마 전 광희동에 갈 일이 있어서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 동대문 운동장역이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지하철 역명들. 이미 신천역은 잠실 세내역으로, 성내역은 잠실 나루역으로 변경됐고요. 9호선 마곡나루역은 서울식물원역으로 개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거나 역 주변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때마다 빗발치는 역명 개정들. 이 부동산 가격과 동네 이미지, 이 마케팅 효과 때문에 매번 달라지는 이름들. 여기에 역 이름까지 경매에 붙이는 시대. 소소한 동네 역사와 유래가 담겨있는 역 이름이 조금은 그리워집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